네, 북한의 최대 명절이라고 부르는 일명 태양절 바로 오늘입니다. 예년 같으면 대대적인 열병식 그리고 군사적 위협 많이 있었을 것 같고 또 과거에는 그런 전철 밟아왔는데요. 오늘은 조용합니다. 김정우 실장님,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북 특사단한테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위원이다 그랬고 네. 또 정의용 실장을 통해서 미국에다가 항구적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 물밑에서 미국과 북한 간에 이제 핵 문제 관련한 비공식 접촉도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김일성 생일과 관련해서 네. 대규모 행사를 한다든가 예. 네. 아니면 뭐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예. 아마도 이 남북 정상회담, 미국 네. 정상회담이 아무래도 효과가 저감되기 때문에 그렇죠. 현재 굉장히 로우키로 좀 몸을 좀 사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현종 의원. 네. 노동신문 오늘자 일면 보시면요. 숭따오를 접견하는 사진이 크게 실렸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그 사실 알리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이번에 오늘자 노동신문에 일면에 저 사진을 실었다는 것.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일단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지난해와는 달리 중국과의 관계를 이번에 이제 북중 회담을 통해서 예. 네. 상당히 정상화시켰다라는 그런 측면들을 볼 수 있을 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숭타오가 이제 특사 가면서 예술단도 같이 갔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지난해 사실은 현성월이 이끄는 예술단이 중국 갔을 때 예. 이 공연 내용을 둘러싸고 갈등 때문에 바로 철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북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가 됐었거든요. 예. 실제로 뭐 이렇게 특사단도 만나주지도 않고 예. 또 북한과의 관계, 중국 이 소식들은 전혀 뭐 노동신문에 실지 않았는데 예. 오늘 저렇게 이제 일면에 실었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북중 관계가 거의 정상화 단계에 들어갔다. 거의 정상화 단계.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조만간 북한 예술단도 사실 중국에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중국이 좀 든든한 예. 뒷배가 되어주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한때 얼어붙었던 북중 관계가 이렇게 또 화기애애해진다는 그런 진단 주셨는데요. 근데 말입니다. 이설주가 또 다른 존칭을 얻었다면서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존경하는 리설주 여사께서 뭐 누구누구와 함께 어떤 공연을 봤다. 존경하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존경한다는 게 아, 아니고 네, 네. 이 북한 방송에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건데 예. 지금까지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어떤 극존칭만을 썼었는데 그렇죠. 왜 이설주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리설주 여사라고 했을까? 예.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의아함을 좀 자아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생각해 보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로서의 뭔가 역할이 좀 필요한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리설주 여사에 대해서도 약간 존경하는이라는 이 극존칭을 사용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약간 동격이다. 이런 것을 좀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이게 존경하는 여사라고 현재 표현을 했는데 네. 아마도 이게 정식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리설주를 표현할 때는 항상 존경하는 리설주 여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 김정은은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예. 동지로 정식화된 게 네. 얼마 안 일성이 됐습니다. 아니고, 예. 예.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정식화 시켜놓고 예. 아마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존경하는 여사라는 표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은 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존경하는이라는 표현이 또 그 의미를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글쎄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에서 또 상당 기간 직접 취재를 했고 김정은을 지근거리에서 봤던 초대 AP 지국장은 저희에게 이런 진단을 내놓더군요. 직접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Even if he, as a European educated young man, might want the economy to open up, he recognizes that that would mean a certain loss of control over the people. And the North Koreans have told me repeatedly that the Chinese style of reform has meant a loss of control by the party in China. So they see that, and they don't look at that as an exact. 네, 진리 전 AP 평양 지국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직접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지난주에 등쇼평 같은 그런 어떤 개혁 개방을 김정은이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궁금증들을 저희가 이제 진단을 했는데요. 상당히 냉정하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들었는데 어떤 주민들에 대한 어떤 컨트롤을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중국식 원치 않는다고 직접 나한테 얘기하더라. 이런 진단을 내놓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저도 이 프로그램에서 몇 주 전에 구글의 CEO가 편히 네. 있을 때 김정은이 만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아직 등소평 스타일의 개혁 개방을 할 준비라든지 이런 게 돼 있지 않았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또 다른 네. 분들은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도 그 평생 가난한 나라의 그 수장으로 살기 싫으니까 네. 그 병진 정책의 하나인 경제 발전을 인민에게 약속하고 그것을 주면서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는 네. 약속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김정은 위원장만이 할 수 있고 그것의 이제 결정타가 아무래도 이번에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과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겠죠. 한 가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네. 사람이 있습니다. 짐 로저스라고 아시죠? 네. 예, 조지 서로스와 같이 퀀텀 펀드를 그렇죠. 운영해가지고 정말 억만장자 이상이 된 분인데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대한민국을 질타하면서 젊은이의 대부분이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회는 미래가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또 한편으로 몇 년 전부터 나는 북한한테 올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투자 이제 세계에서도 북한이 이제 다이아몬드 탄광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제2의 중국이다. 또 다른 쪽에서는 아직 리더십이 준비가 안 됐다. 아직 그런 준비가 배짱이 없기 인프라가 안 때문에 되니까. 네. 국제사회가 어떤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5월 말 6월 초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든지 좀 정리가 된다면 그때 좀 더 확실한 대답을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만 추가하자면 예. 과거 이제 김정일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해도 망하고 하지 않아도 망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딜레마가 있을 것 또 같아요. 이제 비핵화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김정은이 정말로 핵을 다 포기하면 그래도 망하고 근데 비핵화를 하지 않아도 망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근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바로 이제 그 김정은이 비핵화 할 거냐 부분인데 재미있는 것은 지난 김정은 집권 이후에 그게 바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고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교류 협력을 차단해서 뭐 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장마당을 풀어놨더니까 개혁 개방이 저절로 이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김정은은 북한식 개혁 개방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김정은의 실제 모습은 어떠한지 진리 전 AP 지국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But your personal impression of him when you watched him closely, is it really the person that he portrays himself to be? And seeing him interact, seeing him live, I did see his growing sense of confidence. But he even from the very beginning was a very confident man. 그 직접 몇 차례 봤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김정은 이제 북한 지도자를 20대 중반에 처음 봤고 6년 동안 이 직접 관찰할 기회가 있었는데 진리 전 지국장 얘기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굉장히 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라온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과 선전선동전에서 보여지는 김정은의 모습은 거의 일치한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마도 속마음은 안 그럴 겁니다. 그래요? 아주 고민스럽고 또 이 양반이 술도 많이 마시고 알코올 의존증이 생긴 것도 밖으로 이제 선전선동할 때 남들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뒤에 가서는 굉장히 고민스럽고 자기가 항상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고민스러울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핵화를 안 하면은 잘못하면 미국의 제재나 군사 공격에서 망할 수가 있고 비핵화를 완전히 하게 되면은 군부나 북한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개혁개방 문제인데 사실 북한 주민들도 알지요. 중국이 얼마나 가라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옛날에는 중국 친척을 도와줬어요. 근데 개혁개방 이후엔 뒤집어져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중국 사람들이 중국의 친척들이 북한 주민들을 정말 불쌍해서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북한 주민들 다 압니다. 개방하면 잘 사는 줄을. 그런데 현재 체제가 무너질까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문제의 책임을 김정은이 져야 되니까 남들 앞에서 언론 앞에서는 정말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지만 네, 그래 보여요. 속마음은 굉장히 갈등 속에서 아마 고통 속에서 살 겁니다. 뭐 개혁 개방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의 가장 큰 관심은 북한의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진정으로 핵 포기를 할 건지 진리 전 AP 지국장은 본인의 개인 의견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Already, but do you think Kim Jong-un is actually genuine about giving up his nuclear? No, it means is that they're willing to discuss
a deal or a plan on denuclearization, it doesn't mean just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s program, but the denuclearization of the U.S. program in the region. So I think we 자, 봉효식 박사. 단정적으로 이제 진리 전 지국장 얘기를 합니다. 핵포기 안 예. 할 거다. 오히려 미국의 어떤 지역 내 비핵화도 함께 요구할 거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국제정치학 교수가 이제 처음 됐을 때 그 선배 또 스승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단언을 하지 말아라. 아, 절대 단언하지 말아라. 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네.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으로만 예. 얘기해야지 나중에 누가 기억을 하더라도 아 그거는 급변하는 국제 정체 속에서 변한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할 수 예, 예. 있다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예. 북핵 비핵화가 아닌 지역 내 미국의 비핵화도 함께 요구할 것입니다. 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네. 협상 테이블에서 예. 북한은 북한의 요구를 이제 맥시멈으로 요구할 거고 예. 트럼프 행정부는 그 나름대로 또 가장 강한 요구를 할 거고 예. 그 접합점을 찾기 위해서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이 안 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네. 오히려요. 한 다음에 미국이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하는 것이 예. 이제 협상의 순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예.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할 것이고 예. 또 북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첫 수순이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을 네. 미국이 받아들일 확률은 적은 것이고 또 이 두 가지가 결코 완전히 상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그 단계를 밟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북한이 원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서 이야기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예. 구축하는 그 차원에서 정말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가 자연스럽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이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이 출구에 놔둬야 될 한반도 비핵화를 입구에서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으면은 정말 제일 중요한 입구, 북한이 먼저 진정성 있고 그 증명할 수 있는 비핵화 수순과 그 행동을 밟아야 되는데 네. 예. 그 모멘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뭐 진리 지국장 같은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낙관론도 함께 폈는데요. 그 아까 방금 말씀 주셨듯이 어떤 단언 없이 또 이 상황을 잘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이 코앞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생각지도 못한 시리아 번수가 터졌습니다. 이 코피 작전을 연상케 하는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정밀 타격, 지켜보는 김정은의 속내, 그리고 정상회담 계산법을 좀 집중적으로 진단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현재까지 상당히 좀 긴박하게 물밑에서는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나와요. 벌써 공식적인 로고가 또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거의 반 이상, 어쩌면 80, 90%는 이미 다 조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남북 정상회담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아마도 핵 문제는 아마 선언적 수준에 그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북한 비핵화 문제는 결국은 주인공은 이제 미국과 네.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이게 네. 포괄적인 그런 표현을 하면서 거기에 노력한다든가 이런 표현밖에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네. 없고 현재 문제는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인데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은 현재 그 유엔 대표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는 장관급에서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신부들끼리 만나고 있고 하니까 앞으로도 아마 장관급이 만나려고 그러면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미국에서는 일단은 CVID를 요구하면서 그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보상은 없다라는 걸 주장하고 북한은 뭐 단계적인 일단 합의를 한다면 단계적으로 일단 해결해 가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구정 차장, 네. 약간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북핵 협상, 어떻게 보면 외교 라인, 국무 라인이 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양측의 정보기관이요, CIA하고 정찰총국이 좀 전면에 나서는 모양새거든요. 네. 좀 이례적인 케이스 네. 아닌가요? 이례적이긴 한데 지금 현재 그 미국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겁니다. 미국에 처해 있는 네, 현실이. 왜냐하면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아직 국무장관으로서 임기가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제 그 의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런데 그 전에 했던 것이 CIA 국장이기 때문에 이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물밑 협상과 조율을 해왔던 사람이 앞으로 수면 위에서 국무장관으로서 임무를 이어나갈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IA 정부 당국이 앞장서서 나섰을 때 좋은 점만 있을까요? 아니면 우려스러운 점 없을까요? 저희가 취재한 미국의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This is not a deal over a couple of glasses of scotch. I mean, this is a very complex, over 7 decades old security issue that's about much more than the nuclear weapons, especially to the North Korean side. So those are the complexities I worry might get left out in a kind of CIA-led that really is quite singularly focused on 네, 앞서 저희가 보내드린 자막에서 김정은이 절대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다소 좀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문장이었습니다.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다는 취지였으니까 그런 부분들 다시 전달해 드리고요. 저기서 지금 방금 얘기한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CIA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순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상황상은 자연스럽지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비핵화하면 올인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건 70년, 80년 해묵은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조금 간과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대화와 협상이 이제 무력 충돌보다는 항상 더 선호되는 선택이겠죠. 그런 면에서는 CIA가 주도한다든지 아니면 국무부가 주도한다든지 아니면 백악관이 직접 나선다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진행 중이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국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아직 국무부 장관 인선이 이제 청문회 아직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또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런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는 꼭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다. 어쨌거나 대화와 협상은 다다익선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북한이라는 체제를 본다면 뭐 CIA 통전부 라인이 가동되고 있다고 해도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효과적인 그런 의사 전달을 하고 협상을 할 수 있을까를 본다면은 결국에는 상대에 맞추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는 이것이 부정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거는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헬싱키에서 열린 1.5 트랙 대화에 갔는데 거기서 육자회담은 죽었다고 북한 측에서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자꾸 한국 측에서 물어본 질문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냐. 한국이 좀 이걸 확실히 해달라. 북한에서 그렇게 계속 한다는 거죠? 그렇게 기사화됐는데 저는 보면서 그 1.5 트랙 회의가 3월 21일이라면은 북한이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가, 한국한테 도와달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뭔가 좀 코디네이션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종 의원, 우리 언론에 심심치 않게 요새 CIA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북한 전담 조직 있지 않습니까? 코리아 임무센터, 거기에 뭐 엔드르김, 한국계라 불려지는 엔드르김 얘기가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는데 광화문에 자주 나타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의도와 광화문에 주로 활동하고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실제로 이제 뭐 CIA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화이트, 블랙 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미국 대사관에도 사실은 뭐 화이트 요원들이 활동하고 있고 또 이제 실제로 블랙 요원도 있기도 하고 아마 이제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CIA가 상당히 좀 정보에서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들. 왜냐하면 김여정이 내려오는 것을 CIA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CIA 화이트 요원들이 교체가 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만큼 이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CIA가 조금의 정보의 어떤 차질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CIA가 요원들을 대폭 증강시키고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럼 뭐냐면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예전보다는 좀 약하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전체 것들을 뭐 미국이 주도권을 잡고 나가서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북미와 남북의 어떤 정상회담 국면에서 지금 CIA가 전부 다 주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 정보 역량들을 훨씬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사실 뭐 옛날에 스노든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한국에 대한 정보 수집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 얘기는 우리 이현종 의원이 기획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출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요즘 한미 외교가 또 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한미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걸 전제로 하고 김정은이 왜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언급했는지 그 배경, 그 관련한 주요한 어떤 이야기들을
한국 정부만의 이야기만으로 의존할 수는 없으니 우리가 조심스럽게 또 굉장히 역동적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미국 정보기관에서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유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 방중했을 때 또 중국에서 CIA와 북한 쪽 정보 당국이 접촉을 했던 것 같고 제3국에서도 지금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한미 간에도 상당히 치열한 정보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현재는 이제 우리가 북한과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북한 의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북한 상황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종봉 정 실장께서 도청 얘기하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2015년에 NSA의 도감청 사실을 폭로했는데 그 폭로 내용 중에 우리나라와 관계된 얘기도 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They're all subject to the same kind of surveillance. I think the better question would be, is there any reason that Korea would not be subject to the same kind of surveillance? North Korean moves to prepare for drills and exercises, as we call them in the business, indications and warnings regarding military activity. That's proper and appropriate, and I think that does happen. 이현종이요. 네. 뭐 에드워드 스노든의 주장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도청을 당한다. 동맹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도청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뭐 우리나라뿐이겠습니까? 네. 독일도 뭐 직접 메르켈을 다 도청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다 드러났듯이 사실은 이제 아까 김 실장도 이야기하셨지만 이 뭐 국익을 위한 거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한다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사실은 이제 이 북미 회담의 장소를 놓고 벌어졌던 일을 보면 상당히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이제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북미 회담을 사실은 이제 판문점 아니면 제주도에서 열기를 굉장히 희망을 했어요. 근데 뭐 미국은 애초부터 우리는 이쪽에서는 열지 않겠다는 게 확고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북미 회담은 북한과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한국이 여기에 관여될 끼어들지 못한다. 그런 측면이 옛날 제네바 협상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3국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북미 회담 장소를 놓고 벌어지는 이것도 보면 실제로 왜냐하면 이제 이건 완전 순전히 미국과 북한 간의 문제거든요. 만약 그걸 장소를 한국에서 한다면 한국이 내용을 대충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우리도 뭐 당연히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절대 한국에서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확고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미국 행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남녀가 만났는데 중매장이가 가까이 옆에 있으면 그것이 만남이 제대로 성사가 되느냐. 또 판문점 같은 경우에는 도끼만행 사태가 있는 굉장히 미국에게는 악몽과 같은 장소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어떤 좀 곤란함, 곤혹스러움을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북미 회담 장소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계 회담이기도 하지만 그 장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때문이겠죠. 주목받고 있는 한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한번 들어보시죠. I mean, Mongolia has had a history, not only obviously with a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but also very much actively wants to play the role of interlocutor, has played that role between Japan and North Korea on a 지금 조나탄 밀러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물론 싱가포르도 있고 태국도 있고 다른 3국이 언급이 되는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만 이 몽고에 대해서 다들 많이 주목하는 이유가 과거에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과 북한이 몽고에서 접촉한 그 기록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신변보 그런 보안 그다음에 의전 이런 문제도 조금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장소가 좋겠죠. 너무 먼다 보면은 이제 북한에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 대한민국은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그 너무 중국의 입장에 치우치지도 않고 한국이 아니고 또 너무 미국에 치우치지도 않는 장소가 아무래도 좀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몽골의 경우에는 이 세기의 회담을 유치하기 위한 그 유치전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몽골 북한 대사하고 미국 대사 대리를 직접 불러서 여기에서 북미 회담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몽골 쪽에서. 네, 근데 그 명분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몽골의 경우에는 이 1992년에 독자적으로 이 비핵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가 지금 북한의 비핵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비핵화를 한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이 나라에 와서
이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게 어떻게 되냐 이런 논리까지 개발해서 유치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또 양국의 대사관이 있어야 좀 인프라가 좀 잘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것 같긴 한데요. 자, 이현정 의원. 네. 지난 주말에 또 뜨거운 소식이 국제면을 달궜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폭격 소식인데 글쎄요, 이 CNN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의 속내가 좀 복잡해지지 않았겠느냐.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폭격이 북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존 볼턴 보좌관이 취임한 이후에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이 시리아 공습입니다. 물론 뭐 전면적인 것보다는 이제 아주 한시적이고 또 일반적인 지역의 특정한 공습이었지만 미국이 결심하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학무기 같은 경우 시리아 같은 경우에 화학무기는 거의 북한과 연결돼 있다는 것이 뭐 정설로 돼 있고 특히 북한이 최근에 김정남 암살에 VX 가스를 썼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북한도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도 핵 문제뿐만 아니라 아마 화학무기 문제도 뭐 거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시리아도 쏘는데 북한을 왜 우리가 못 쏘겠느냐.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 아마 심경이 굉장히 복잡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잡하다는 거에서 한번 더 짚어보죠. 김정은이라면요, 봉 박사님께서는 나 저런 꼴 당하기 싫다. 그러니까 정맥 타격 같은 거는 나한테 감히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더 핵 강국을 만들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저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핵을 빨리 포기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글쎄요, 이제 김 실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정은 마음은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어느 날은 포기하는 게 낫겠다 싶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그래도 핵이 있어야지 감히 이런 공습을 하지 않을 코피 것이다. 작전 같은. 코피 작전 같은 걸 막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누구랑 얘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갈등 요소가 있는데 누구랑 얘기하는가 하는데 그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님께서 이제 공연단 이야기를 분석하시면서 그 리설주, 김여정, 현성월 등등 소위 그 여성들의 이제 입김이랄까요, 영향력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대표단 남성들이 분홍색 넥타이를 맨 것도 처음 봤고 굉장히 부드러움이 보인다, 처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그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결심이랄까 전략이 헬싱키 1.5 트랙에서 불과 한 달 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백업 플랜이 없이 이렇게 북한 정부가 굉장히 중요한 외교 아젠다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사실 저는 뭐 북한을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협상이 성공하려면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양보할 건 양보하고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시리아 폭격 사태로 그런 마음이 더 흔들리고 복잡해지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코피 전략이 가능하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다음에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대량 살상 무기, 화학 무기도 북한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 화학 무기 금지 조약 비가입국 세 나라 중에 하나니까요. 이집트와 남수단. 그러고 보면은 이제 시리아의 그 아사드 정부가 당한 것을 미국이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끌어내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핵무기에 대해서 어떤 타결이 있더라도 화학무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새로 협상 테이블에 새로운 요구를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에서는 다시 한번 그 북미 정상회담의 이제 수순이랄까 이런 거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쯤에 저희가 미국의 움직임 한번 짚어봐야 될 텐데요. 미국은 과연 북한의 비핵화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 잠시 보시면 그 답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Senator, the historic analysis there is not optimistic. That is, it is almost a talisman that there is not enough coercion there. Before we provide rewards, we get the outcome permanently, irreversibly, that it is that we hope to achieve. It is a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없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도 없다는 미국의 기류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또 우리의 움직임도 굉장히 분주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청와대가 우리의 회담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평화, 새로운 시작인데요. 진정한 평화와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김정은 북한 지도자의 전격적인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